자, 오늘 11일차입니다. 어제까지 프리미어 기본 기능 끝났지만 아직 그게 온전히 여러분들께 안 되어 있어서 오늘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함께 짧은 영상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조금 제가 아쉬워서 욕심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자, 프린트를 보겠습니다. 자, 제가 소스는 드릴 거예요. 그 소스를 드려서 그 소스로 함께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프리미어 기본기는 다 사용하시게 될 건데 모두 다 사용하진 않아요. 딱 필요한 기본 기능만 이용할 거고, 그리고 추가로 조금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족했던 부분 조금 제가 채워드리는 시간 가질게요. 자, 제가 작업 폴더까지 제가 적어놨죠. 우선 여러분들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시고 작업 폴더 먼저 만들겠습니다. 새 폴더 0415 칼디의 오늘 전설 이야기를 좀 합시다. 자, 폴더 만드셨나요? 폴더 만드셨으면 바탕 화면에 공유 폴더 열고 들어가시면, 자, 공유 폴더, 공통 폴더, 영상 칼디 전설 폴더 열고 들어가시면 요 소스 전부 다 복사해 가세요. 요 수업 영상 보실 때는 영상 설명란 더보기 펼쳐보면 요 다운로드 링크를 함께 제가 넣어 놓겠습니다. 자, 오늘 하는 거는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자, 복사 다 하시고요. 복사, 붙여넣기. 폴더는 닫아버리고 프리미어 실행하십시오. 자, 프리미어 실행하시고 새 영상 만들기 위해서 뉴 프로젝트 클릭. 뉴 프로젝트 클릭. 그리고 뉴 프로젝트 창에서 브라우저 버튼 클릭해서 작업 폴더 찾아주시고, 브라우저 클릭, 창 뜨면 바탕화면 클릭,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고, 이름 폴더에서 새로 만든 작업 폴더 폴더 선택.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도 똑같이 폴더 이름하고 같은 이름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그동안 했던 건 이제 복습이라서 제가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드릴게요. 항상 폴더 먼저, 그 다음에 이름이, 그리고 OK 누릅니다. OK. 자, 시퀀스, 뉴 시퀀스 창 뜨면 HD 1080p 29.97 선택하시고 OK 누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새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이제 소스 4단계 소스 가져오기 할게요. 요 단계 그대로 있는데 여기 보면 주의사항 있잖아. 주의사항 요거 참고하면서 가져오기 할게요. 자, 임포트 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가 사용했죠. 파일 메뉴 눌러서 임포트도 해봤고, 파일 메뉴 임포트, 그리고 이쪽에 프로젝트 창 비어 있는 곳을 더블 클릭하시면 임포트 창이 열립니다. 둘 중에 아무거나 더블 클릭 됐고, 자, 임포트 창이 열리면은 역시 바탕화면 클릭, 왼쪽에서 바탕화면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갑니다.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새로 만든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가면 안에 소스가 있는데, 이 소스 중에서 가져오면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바로 제가 좀 전에 메모장에 적어놨던 거, 이거 여기 한 개 폴더 더 있는데 요거는 아마 작업하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어떤 건지 구분하실 수 있죠? 이거는 가져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스만 딱 선택하셔서 열기 누르세요. 열기. 그 소스를 가져오기 했고, 자, 한 번에 두 개 이상의 소스를 가지고 오면 이렇게 전부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젝트 창에서 빈 곳을 그냥 클릭하시고, 없으면 소스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전부 다 선택되는 게 풀려버립니다. 클릭. 자, 그리고 이제 컷 편집을 할 건데 여기에 한 단계가 더 있어요. 요거 이따가 하기로 하고 먼저 순서대로 할 건데, 소스가 보면 시작.mp4가 있고 장면 1부터 장면 6까지가 있을 겁니다. 시작 먼저 올린 다음에 장면 1부터 6까지 순서대로 쭉 이어 붙여 보실래요? 시작 올리고, 일단 시작 한 개만 올리고요. 장면 1만 올려. 천천히 합시다. 자, 시작 올리시고 장면 1을 올려요. 그리고 동키 전체 보기. 지난번에 이제 컷 편집 시간에 설명을 반도 못 드렸어요. 여건상 오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설명드릴게요.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서 설명 드릴 테니까. 자, 우선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부터 재생해서 보면 처음에 제목이 나오죠. 제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면 1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보다가 이런 화면 나와요. 자, 요거 실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다가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영상 장면 이외에 다른 장면이 잠깐 들어가거나 흔들리거나 카메라가 뭐 움직이거나 하는 그러한 필요 없는 장면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것을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이 여러분들이 촬영한 영상 중에서 불필요한 장면인가? 이거를 삭제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이 장면과 내가 필요 없는 장면과 필요한 장면의 경계선을 찾아야 되잖아. 그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자, 저를 따서 하겠습니다. 자, 왼손은 키보드 스페이스 키 위에 두시고 즉시 재생 정지할 수 있도록. 자, 장면 1을 다시 처음부터 보시다가 회색 화면 나오면 즉시 정지하세요. 플레이. 정지하세요. 그리고 방향키,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이 재생 헤드를 뒤로 한 프레임씩 후진시킵니다. 후진. 그러면 이렇게 회색 화면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이때 다시 오른쪽 방향키 눌러요. 자, 여기서 왼쪽 방향키를 한번 누르면 영상이 나오고 오른쪽 방향키 한번 누르면 회색이 나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바뀌었을 때 정지. 자, 이제 여기서 잘 들어봐요. 이쪽에 프로그램 창에 보이는 화면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 다음 오른쪽 화면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생 헤드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림을 그려드리면 프레임과 요 사이에 재생 헤드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쪽이 우리가 사용할 거, 사용 안 할 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왼쪽 방향키를 한번 눌러서 재생 헤드가 이쪽으로 이동하면 여기에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게 보이겠죠? 다시 오른쪽 방향키 눌러서 재생 헤드가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면 이쪽에는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경계선을 찾아야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분할 지점 또는 편집점이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컷 편집은 영상은 굉장히 세련돼집니다. 프리미어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렇게 프레임 단위로 세밀하게 편집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단점이 됩니다. 귀찮거든, 어렵거든. 하지만 내가 고달프면 내 영상 보는 사람들은 즐겁습니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라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면 자, 이 영상에서 현재 재생 헤드가 있는 곳 저는 지금 11초 20프레임이에요. 여기가 필요 없는 장면이 시작 지점이야. 그럼 여기를 분할해야 되겠죠? 분할하기 위해서 면도칼 이용하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K 이용하셔도 됩니다. 자, 컨트롤 K. 그러면 여기가 분할 되겠죠? 분할해봐요. 컨트롤 K. 면도칼보다는 컨트롤 K를 더 권장합니다. 정확하게 분할할 수 있어서 컨트롤 K. 그러면 이렇게 분할되면서 한 개가 두 개로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의 첫 번째 장면이 회색에 보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 지점을 분할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필요 없는 장면이 끝나는 곳이 있겠죠? 그럼 그걸 또 찾아야 되겠죠? 재생, 키보드, 스페이스 눌러. 그리고 화면 바뀌면 정지. 자, 화면 바뀌었을 때 정지하시고 다시 왼쪽 방향키를 눌러서 재생 헤드를 한 프레임씩 후진시키면 다시 회색 화면이 나올 거예요. 이때 오른쪽 방향키 누르면 정상적인 영상이 나오죠. 여기가 경계선인 거예요. 그러면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재생 헤드가 여기 있어. 필요 없는 장면, 필요한 장면. 그러면 여기를 분할해서 왼쪽을 삭제하면 되겠죠. 12초 18프레임 분할. 그러면 여기는 필요 없는 장면의 끝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분할한 다음에 필요 없는 것을 선택해서 지우시면 돼요. 선택. 그리고 요거 삭제하고 자동으로 당겨주는 게 뭐죠? Shift 딜리트. Shift 딜리트. 그리고 나서 다시 재생 헤드를 장면 1 시작 위치에 갖다 놓고 재생해서 볼게요. 플레이. 자, 이제 정상적으로 다 나왔습니다. 자, 지금 한 이 경우는 가운데에 필요 없는 게 있는 경우였어요. 시작과 끝 쪽은 또 어떨까요? 장면 2를 이어붙입니다. 장면 2 이어붙이고 동키 전체 보기. 장면 2 이어붙이고 동키 전체 보기. 자, 장면 2는 처음부터 회색이네요. 그래 앞부분은 굳이 자르지 않아도 되겠죠. 어차피 처음이니까. 끝부분만 자르면 돼. 자, 장면 2의 필요 없는 장면
어디까지가 필요 없는지 찾아볼게요. 재생, 플레이. 바뀌면 정지, 왼쪽 방향키 눌러. 그리고 회사 나오면 다시 오른쪽 방향키 눌러. 왼쪽은 필요 없는 거, 오른쪽은 필요한 거. 필요한 거 나왔을 때 정지. 여기가 분할 지점입니다. 분할하세요. 컨트롤 키. 요건 이해하겠죠? 현재 시작 위치가 쭉 있어. 쭉 나오다가 필요 없는 거, 필요한 거. 요 사이에 재생 헤드가 들어가 있고, 현재 이 화면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 오른쪽 화면이 보인다. 그럼 여기가 분할 지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K. 그러면 이제 얘는 시작 위치 여기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혹시 잘 클릭이 잘 안 되면 여기 재생 헤드를 여기다 두시고 키보드 상단에 플러스가 있는 키를 한 2번 정도 눌러봐요. 플러스가 있는 키 2번 정도 누르면 이렇게 보기 비율이 확대가 돼서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역시 선택하시고 Shift, Delete. 그리고 또 동키 전체 보기. 전체 보기 한 상태에서 다시 장면 2가 시작되는 위치로 재생 헤드 끌고 가서 이동한 다음에 또 재생해서 봅니다. 플레이. 그리고 또 화면이 바뀌면 즉시 정지할게요. 정지. 얘는 또 가운데도 있네요. 중간 지점에도 있어요. 이렇게 바뀌면 정지. 바뀌었을 때 정지. 자, 여기까지만 함께 하고 나머지는 직접 하시면 돼요. 자, 여기를 이제 분할을 할 건데, 역시 지금 장면 2 같은 경우는 필요한 장면에서 필요 없는 장면 넘어갈 때 여기에 재생헤드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프로그램 창에 이 화면은 얘가 보이는 거라서 여기가 분할 지점입니다. 분할 컨트롤 K. 얘가 이제 어디까지 있는지 볼게요. 플레이. 바뀌면 정지, 다시 왼쪽 방향키 눌러서 바뀌었을 때 오른쪽 방향키 눌러. 왔다 갔다 바뀌었을 때 정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필요 없는 장면의 시작 부분을 분할한 다음에 재생해서 보는 것은 이 과정 전체가 필요 없는 장면을 찾기 위한 과정이죠. 그러면 이 필요 없는 장면이 끝나는 지점을 찾는 거야. 자, 필요 없는 장면이 끝났으면 이쪽에는 필요한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바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들어가서 이쪽은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 재생 헤드가 이쪽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가 분할 지점. 여기서 컷. 그러면 다시 얘를 선택해서 필요 없는 거 선택해서 삭제하시면 되겠죠. Shift, Delete. 아마 끝에도 있을 건데 볼게요. 다시 재생 헤드를 조금 왼쪽으로 이동해서 재생, 플레이. 나오네요. 다시 후진. 바뀌면 전진. 자, 이제 이 장면 2는 이 끝쪽에도 필요 없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맨 끝 오른쪽 끝에는 굳이 우리가 분할할 필요 없겠죠. 이미 끝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의 시작 부분만 분할한 다음에 통으로 왼쪽을 지우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차피 이쪽 끝쪽이니까 길이를 줄여서 삭제해도 됩니다. 요건 트림 기법이죠. 트림 기법. 이렇게 길이를 이렇게 줄여서 삭제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장면 다 이어붙여요. 하나씩 하는 게 좋아요. 장면 3, 4, 5, 6 순서대로 이어붙이면서 필요 없는 회색 장면을 다 잘라서 버리세요. 시작. 가장 기본적인 도구, 분할 도구, 면도칼, 그리고 단축키 컨트롤 K, Shift, Delete, 그리고 트림 기법, 그 두 가지만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현재 이쪽 프로그램 창에 보이는 이 화면은 재생 헤드가 있는 곳 다음 프레임이 보여요. 프레임. 자, 프레임은 한 장 한 장의 사진이죠. 한 장 한 장의 사진을 프레임이라고 하고 재생 헤드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그래서 이 재생 헤드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바로 여기 보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만약에 전체 영상에서 필요 없는 게 가운데 있어. 가운데. 그러면 여기를 지우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그러면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시작 위치에서는 어떤 화면이 보여야 되냐면 바로 이 다음 화면이 필요 없는 화면이 보여야 되고 끝쪽에는 이제 알겠죠? 다음 화면, 즉 필요한 화면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가 경계선인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모르면 이제 컷 편집이 좀 삐끗해요. 영상이 톡톡톡 튀고 매끄럽지 않고 그래요. 자, 이게 컷 편집 끝났고요. 제가 아직 못했네. 잠깐만요. 금방 할게. 봐봐요. 3번 플레이.
나오고 정지 뒤로 후진 바뀌면 선택 컨트롤 K 쉬프트 딜리트 위쪽 방향키 한 번 다시 플레이 정지 후진 바뀌면 전진 컨트롤 K 요게 시작 지점이죠. 플레이 다시 후진 요게 끝지점은 내가 사용할 영상이 보여야 된다. 분할하고 얘를 선택해서 Shift 딜리트 위쪽 방향키 한번 요때 분할해서 당기면 재생애들 그냥 그대로 있고 얘가 당겨져 왔잖아. 이 재생애들을 이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위쪽 방향키 한번 누르면 왼쪽으로 이동해요. 위쪽 방향키 또 플레이 나왔죠? 또 후진 전진 컨트롤 K 분할 시작 끝 했고 이제 끝 컨트롤 K 분할 삭제 쉬프트 딜리트 위쪽 방향키 한번 플레이 또 나왔죠? 왜 이렇게 많아? 자 얘는 그냥 오른쪽 끝이니까 전체 길이를 줄여버릴게요. 트림 기법 됐습니다. 장면 4 올리고 빠르게 할게요. 이것도 보니까 필요 없는 게 있네. 정지 바뀌었을 때 분할 삭제 다시 위쪽 방향키 한번 플레이 바뀌면 얘는 앞뒤로만 있네요. 플레이 바뀌었을 때 플레이 없네요. 그럼 뒤에 다 지우고 삭제 장면 5 이어붙이고 이렇게 다시 플레이 바로 나오네. 필요 없는 거 나왔죠? 필요한 거 나왔다가 필요 없는 거 나온 게 필요 없는 것의 시작 부분 분할 플레이 다시 필요 없는 거를 삭제해야 되니까 끝나는 부분은 필요한 게 나온 게 필요 없는 것의 끝 화면 선택 삭제 위쪽 방향키 한번 플레이 또 나왔다. 뭐가 금방 지나갔네. 얘는 좀 짧네 그죠? 분할 자 이렇게 클립이 작아서 클릭 누르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은 타임라인 보기 뷰를 확대하는 거야. 확대. 그래서 크게 해놓고 클릭 선택 쉬프트 딜리트 다시 보기 뷰를 줄이고 플레이 분할 타임라인 보기 뷰를 확대 선택 쉬프트 딜리트 위쪽 방향키 한번 플레이 끝났네요. 자 그다음에 하나 더 있죠. 장면 6 마지막에 조용해. 자 장면 6 올라갑니다. 장면 6 올라갔죠. 자 장면 6 플레이 얘는 처음부터 필요 없는 화면이죠. 그죠? 그러면 시작 부분에 있으니까 끝나는 것만 찾으면 되겠네. 어디까지 갈까? 여기까지 가네. 다시 후진 그리고 다시 전진해서 필요한 거 나왔을 때가 앞에 필요 없는 것이 끝 화면인 거지. 컨트롤 K 분할 그리고 선택 삭제 쉬프트 딜리트 위쪽 방향키 한번 플레이 나왔죠? 후진 전진 요게 필요 없는 화면이 시작 부분 그러면은 필요 없는 화면이 나와야 시작 부분인 거죠. 컨트롤 K 분할 플레이 요게 필요 없는 부분 필요한 부분이 나와야 필요 없는 부분이 끝 화면 선택 삭제 쉬프트 딜리트 위쪽 방향키 플레이 뒤에 또 있네요. 오케이. 자 필요 없는 부분이 시작하면 전체가 다 필요 없으니까 길이를 줄여버릴게요. 길이를 줄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동키 전체 보기 다 했어요. 신났다. 저 커피를 지금 볶고 있어요. 아우 향기로운 냄새. 자 회색 화면이 전혀 없죠. 이제
필요 없는 것을 다 정상적으로 잘라서 버린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음성을 넣을 건데 소스 중에 내레이션. 자, 요 음성은요 장면 1부터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성을 끌고 오셔서 오디오 2번 트랙의 장면 1 시작 부분에 맞춰서 오디오 2번 트랙에 올려요. 요 끌고 올 때 여기 이미지 부분 여기를 클릭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 끌고 와서 이렇게 올려놔요. 그리고 이렇게 음성은요 오디오 파형 보면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오디오 2번 트랙 펼치기 클릭. 그러면 오디오 트랙이 보이고요. 자, 타임라인 보기별 좀 확대할 건데 장면 1쪽에 재생헤드 갖다 놓으시고 타임라인 보기 뷰를 적당하게 조금만 확대해 볼래요. 컷 편집할 때는 이렇게 타임라인 보기 뷰를 적당하게 확대해 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보시면은 소리가 있는 구간이 있고 소리가 없는 구간이 바로 시각적으로 바로 보이죠. 자, 일단 요거를 이제 이 장면 1에 맞는 음성이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대본을 드릴 건데, 자, 아래쪽에 여기 파일 탐색기 클릭, 작업 표시줄에 있는 파일 탐색기 클릭, 그리고 폴더 창이 열리면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세요.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면 여기 내레이션 txt 파일이 있을 거야. 요거 더블 클릭, 내레이션 txt 파일 더블 클릭. 그러면 이렇게 메모장이 열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폴더 창을 닫아 버리시고요. 요 텍스트 파일이 이게 프리미어 안으로 임포트가 안 돼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띄워서 보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장면 1이 자막이 두 줄이네요. 여기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까지가 첫 번째 장면 음성이에요. 자, 들어볼까요? 그럼 다시 프리미어 클릭, 그리고 타임라인을 선택하셔서 재생 헤드를 장면 1 시작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재생해서 소리를 들어볼게요. 이어폰 끼우시고. 어느 날 목동 칼등이 깜짝 놀랐어요. 양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자, 장면 1은 여기까지 끝났어요. 끝났는데 음성은 좀 더 길게 이어지네요. 길게 이어서 여기까지가 장면 1의 음성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영상보다 긴 음성일 경우에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다 우리가 영상을 더 늘릴 수는 없잖아. 늘릴 수 있잖아. 어제 했잖아. 뭐였지? 속도 느리게 하면 늘어나잖아. 한 1초, 2초는 괜찮아요. 자, 이 영상에 음성이 포함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음성을 따로 만들었어요. 따로.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영상 속도를 좀 느리게 해서 늘려도 소리가 늘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음성을 실제 속도를 느리게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다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꺼져. 정상적으로 이렇게 소리가 늘어져. 근데 우리는 영상에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음성을 따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영상 속도를 느리게 해도 음성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걸 이용하거나 또는 이 음성에 보면은 소리가 없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을 잘라서 버리거나. 그래서 첫 번째는 요거 이제 봐요. 저는 여기 시작 부분에 갖다 놓고 타임라인 보기를 좀 더 늘릴게요. 늘리고. 그러면 요만큼 소리가 없죠. 그래서 요만큼 제가 재생 헤드를 여기 갖다 놓고 길이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당겨. 그럼 다시 시작지 맞췄죠. 그리고 다시 타임이나 보기를 줄이고 작업 영역 이동한 다음에 그리고 요 사이에도 보면 소리가 없는 구간 보이죠. 보면은 거의 지금 끝쪽에서 조금만 지금 자르면 되기 때문에 이쪽에 재생헤드 갖다 놓고 즉 내가 편집할 곳에 재생헤드 갖다 놓고 타임라인 보기 뷰를 늘려요. 플러스 그럼 좀 넓게 보이니까 아무래도 클릭하기가 쉽겠죠. 그러면 요만큼만 잘라내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시작 부분, 끝 부분을 분할을 하면 되겠죠. 면도칼로 시작 부분, 끝 부분 대충 듬성듬성 그리고 선택 도구를 바꿔서 필요 없는 것을 잘라서 버리고 이어 붙입니다. 볼까요? 딱 좋았어요. 여기까지가 끝인데 딱 음성이 끝났어. 이렇게 음성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의 수고로움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필요한 작업이고 음성은 이러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이 내레이션은 2초만 공백이 있어도 지루해요. 그래서 너무 긴 공백은 피해야 되지만 또 너무 타이트하게 짧게 가도 급해 보이거든. 좀 급하게 서두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아시고, 실제 내가 영상에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도 한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은, 다시 작업 되돌리기 컨트롤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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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 됐어요. 다시 타임라인 보기율 확대. 자, 일단은요, 여기 요만큼 여기를 경계선 부분만큼 일단 좀 자를게요.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분할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장면 1 음성인 거예요. 그러면 장면 1이 끝나는 지점을 여기까지 늘리면 되겠죠. 잘 봐요. 도구 중에 위에서 5번째 도구, 이게 클립의 길이를 조절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에요. 레이트 스트레치 툴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레이트 스트레치 툴, 이 도구를 이용해서 소스의 오른쪽 길이를 늘리는 거예요. 잘 봐요. 클릭. 그리고 장면 1 얘의 오른쪽 끝을 잡아서 이렇게 늘리면, 이렇게 지금 늘려야 되는데 안 늘어나죠. 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위에서 2번째 도구, 지금까지 우리 사용한 적 없죠. 얘가 뭐냐면, 이 도구는 보면은 트랙 셀렉트 툴이라고 되죠. 이 도구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도구로 현재 내가 길이 조절할 얘의 오른쪽에 있는 이 녀석을 클릭해서 밀면 다 밀려나요. 이렇게 내가 선택한 곳 오른쪽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그 트랙, 선택한 트랙이에요. 모든 게 다 밀려나가. 이렇게 밀어놓고 다시 레이트 스트레치 툴 선택하고 얘의 오른쪽 끝을 쫙 늘리면 늘어났죠? 딱 맞죠? 보시면 속도가 85.33%로 느리게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다시 얘를 당기면 되는데, 그냥 당기면 안 되고 다시 위에서 2번째 도구 얘 선택해서 얘를 클릭하면 다 따라와요. 이렇게 해서 볼게요. 플레이. 어느 날 목동 칼등은 깜짝 놀랐어요. 양들이 빨간 열매를 먹고는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느리게 해도 별 티 안 나죠? 그죠? 봐봐요. 다시 이게 현재 이게 100%, 칼등은 깜짝 놀랐어요. 이게 85%. 살짝 느리게 하면 되는데 크게 위화감 없습니다. 춤을 추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음성과 영상 길이를 맞춰가면 돼. 그런데 자, 뒤에 또 볼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자, 다음 자막이, 다음 음성이 기분이 좋아졌어요까지가 다음 음성이에요. 장면 2 보면은 호기심이 생긴 칼디도 직접 열매를 맛보았죠. 새콤달콤하면서도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이거는 그냥 딱 맞아요. 그죠? 딱 맞죠? 그래, 음성만 그냥 둬도 되고요. 이렇게 장면에 맞게 분할해서 경계선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자, 장면 3도 보면은 장면 3은 오히려 영상이 더 길어. 그죠? 이런 경우는 영상을 좀 빠르게 하거나 영상을 잘라버려도 돼. 필요 없는 거는. 와, 힘이 넘쳐요. 좋아졌어요. 와, 힘이 넘쳐요. 칼드는 양들과 함께 언덕 위를 신나게 뛰어다녔답니다. 하지만 자, 지금 움직이다가 멈춰버렸죠? 그러면 저는 이 뒤에 얘를 통으로 지워버릴래. 아예 얘를 지울게요. 선택해서 지울 거야. 그러면 음성이 너무 지금 딱 맞게 떨어지니까 여기 시작 부분에 보면은 음성이 살짝 지연되는 시간이 있어. 여기를 조금 길이를 줄일게요. 재생 헤드를 이동해 놓고 타임라인 보기율 확대, 그리고 재생 헤드를 이동해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줄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동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동하기가 쉬워. 클릭, 드래그 됐죠? 그리고 이동해. 그러면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음성이 딱 끝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상에 맞게 음성을 편집을 하시면 돼. 음성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지금 하는 이 방법이 여러분들이 영상을 촬영하실 때 동시에 음성이 들어가는 거는 이렇게 편집 안 해요. 어차피 영상 편집하다 보면은 음성은 함께 편집되거든. 이 과정이 필요 없어. 이게 언제 쓰느냐? 영상 편집 다 끝나고 나서 음성을 따로 녹음한 다음에 영상이 입힐 때, 그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성형 AI로 영상을 만들 때 그냥 영상은 쭉 흘러가고 뒤에 내레이션 따로 음성만 그 어떤 설명하는 내용을 따로 음성으로 만들어서 음성 깔 때, 그때도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편집 기법도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음성도 해보고 컷 편집, 이 장면 컷 편집하면서 프레임 찾는 거 알려드릴 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짝 함께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채워드렸습니다. 제가 아쉬웠어요, 제가. 여러분들 아쉬웠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제 자막 작업을 할 건데, 기존 자막을 만들고 그 자막을 복사해서 다른 자막을 완성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자막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대본을 드렸죠, 그죠? 내레이션을 메모장에 열면 이렇게 대본이 함께 나오는데, 보시면 이제 한 개의 장면에 두 개의 자막이 들어가요. 이따가 타이틀 만들 때 프린트물에 그냥 자막 01, 02 적어놨지만 실제로 만들 때는 자막 01의 1번, 2번 그런 식으로 분할해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메모장 함께 띄워 놓으시고, 자, 처음에 기존 자막 만들 때 얘가 지금 한 줄 한 줄이라고 했을 때 가장 긴 줄을 이용해서 기존 자막을 만드는 게 좋아요. 가장 긴 글자 수 제일 많은 걸로. 만약 이걸로 해가지고 했는데 밑에 가니까 화면을 벗어나 버릴 수도 있거든. 그래서 글자 수 가장 많은 걸로 자막을 만들고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재생 헤드를요, 장면 1 있는 쪽에 갖다 놓으세요. 항상 자막은 내가 자막을 올릴 곳에 재생 헤드 갖다 놓고 하는 거, 그래야 여기 맞게 자막을 편집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장면 1 쪽에 재생 헤드 대충 갖다 놓으시고, 대충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타이틀로 들어갈게요. 파일 뉴 타이틀 또는 프로젝트 창에서 뉴 아이템 타이틀 누르세요. 타이틀. 자, 일단 기존 자막을 하나 만들게요. 지금 기존 자막을 하나 만들고 나서 그걸 복사해 가지고 자막 1, 2, 3, 4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틀 만들면서 그냥 타이틀 이름을 그냥 자막이라고 하나 적어줘요. 그냥 자막. 그리고 OK 눌러요. 요거는 기존 자막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타이틀러가 나왔으면 메모장을 열어서 첫 번째 줄을 복사하세요. 아니, 제일 긴 거를 복사하세요. 제일 긴 거를 클릭 드래그 복사. 그리고 프리미어의 타이틀러로 넘어갑니다. 혹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시면은 따로 같이 띄워놓고 해도 되고요.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메모장 프리미어 요거 눌러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자,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같이 할게요. 글자 입력 도구 선택, 타입 툴 선택하시고, 그리고 아래쪽에 한글 스타일 선택. 저는 요거 A2G 채를 이용하고 싶어요. 그래서 A2G 채 등록해 놓은 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용하고 싶은 한글 스타일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안전선 2개 켜져 있죠. 안쪽 안전선쯤에 걸쳐서 클릭하세요. 클릭. 안쪽 안전선 쪽에 걸쳐서 클릭한 다음에 붙여넣기 컨트롤 V 또는 마우스 우클릭 붙여넣기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글자가 이렇게 붙여넣기 되고, 글자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선택 도구로 바꿔줘요. 항상. 자, 요걸 기존 자막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일을 결정해야 되죠. 폰트 스타일, 색깔, 그 다음에 그 정렬하는 거 다 포함해서 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냥 테두리 넣읍시다. 아니면 여러분들 뭐 취향껏 박스 넣어도 돼요. 그 박스는 시간 좀 더 걸려요. 자, 글자 크기는요, 이 글자가 다 보일 정도로 하면 되니까 얼마 정도 할까? 50, 55, 조금 60, 자, 60까지 해도 돼요. 글자 크기를 저는 60으로 했습니다. 60. 이게 A2G 채가 보면은 글자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글자 간격이 좁아서 60으로 해도 여유가 있네. 폰트 사이즈 60. 자, 혹시 이 A2G 채가 글자 간격이 너무 좁아서 좀 답답하게 느끼시는 분은요, 글자 선택해 놓으시고 오른쪽 속성의 커닝이죠, 그죠? 이게 글자 간격이에요. 이 값을 키워보면 1, 2, 한 2 정도 키워도 되고 한 3 정도 키워도 되겠다. 3. 또는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상단에 얘가 글자 간격. 오른쪽에서는 커닝이 글자 간격. 요거를 이 A2G체가 너무 좁아서 살짝 이렇게 넓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60으로 해도 되네요. 괜찮네요. 요거는 뭐 취향껏 여러분들이 스타일 맞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단에 가운데 정렬 하나 눌러주시고, 가운데 정렬. 그리고 글자를 끌고 가서 글자의 아래쪽 선이 안쪽 안전선에 걸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충 이동해 놓으시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상하 방향 키를 누르시면 이 글자가 한 픽셀씩 위아래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선에 맞춰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화면 기준 가운데 정렬 클릭. 그럼 가운데 정렬을 두 군데 했죠? 꼭 두 군데 해야 됩니다. 위쪽에 가운데, 왼쪽에 가운데.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선택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글자 수정할 때 가운데를 모였다가 좌우로 뻗어나갑니다. 자, 테두리를 넣을 건데 테두리는 아우터 스트로크 애드. 글자는 이제 내부 테두리 이너 스트로크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아우터 스트로크 애드. 그리고 테두리 두께 한 40 정도 하면 좋으네요. 아우터 스트로크 애드 그리고 사이즈 40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테두리 넣는 글자는 글자가 좀 두꺼워야 돼요. 두꺼운 글자체라 해야 되니까 이 A2지체 같은 경우는 두께가 많죠. 지금 7 볼드 됐는데 엑스트라 볼드 얘도 괜찮네. 볼드도 괜찮고 엑스트라 볼드도 괜찮아요. 그냥 볼드 할래. 볼드. 뭐 취향껏 여기 박스를 넣어도 되고 글자체를 다르게 해도 되고 글자 색깔을 다르게 해도 되고 그거는 취향껏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기준 자막을 만들었어요. 자, 기준 자막을 만들 때 글자체, 폰트 스타일 그리고 폰트 사이즈. 자, 이 A2지체는 글자 간격 좁아서 커닝까지 함께 글자 간격까지 지금 조정했고 글자 색깔은 흰색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넣기 위해서 아우터 스트로크 하나 추가해서 테두리 만들었고 여기서 테두리 두께를 40으로 해서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정렬, 글자 박스의 가운데 정렬, 화면 기준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놓으면 여기 기준 자막이 이제 완성이 됐어요. 자, 혹시라도 나는 이 자막 스타일을 계속 사용하고 싶어 스타일을 등록해놔요. 참고로 설명드리면 이 스타일을 등록을 해놓게 되면 앞으로 계속 이 자막을 선택해서 쓰면 되거든. 타이틀 스타일 패널 메뉴 눌러서 뉴 스타일 누르면 뉴 스타일, 패널 메뉴 눌러서 뉴 스타일. 이름을 자막이라고 적어 놓게 되면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만약에 자막이 유형이 몇 가지 있다고 하면은 자막 저는 A2지체라고 이렇게 테두리 이렇게 적어 놓게 되면은 글자 크기도 60 테두리 이런 식으로 내가 구분할 수 있게 적어 놓게 되면 나중에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요? 그럼 매번 이 스타일을 내가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을 등록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도 스타일 활용하십시오. 그러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오케이 눌러서 이 자막을 위로 올려버리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갔네요. 이제 이것만 선택하면 이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이러면 좀 쉬워요. 프리미어가 조금씩 이제 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기준 자막을 만들어서 타이틀을 닫고요. 자, 이 기준 자막을 이 대본 수만큼 복사를 해야 돼. 자, 지금 총 6개의 장면이 있고 한 개의 장면에 두 줄이 있다고 하면 총 12개죠. 그죠? 12개. 그러면 이 기준 자막을 선택하셔서 12번 붙여넣기를 해야 돼. 얘 선택하시고 복사 컨트롤 C 붙여넣기 컨트롤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V를 12번 눌러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헷갈리죠? 몇 개인지 모르겠죠? 말 거니까 더 모르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냥 보면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쪽에 프로젝트 창 왼쪽 아래에 목록 보는 형식을 이걸로 바꿔요. 이걸로.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맨 위에 거는 그냥 둡시다. 이건 기준 자막이니까 바로 아래쪽 자막을 여기 아이콘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 아이콘 부분을 클릭하신 다음에 글자를 클릭하면 이름 바꾸게 돼. 이때 옆에 한번 클릭해서 블럭 풀어주시고 자막 01-1 이렇게 적어줘요. 이렇게 적고 나서 엔터 키를 누르면 다음 줄이 자동으로 이름 바꾸기가 돼요. 엔터. 여기서 이 블럭 풀어주기 위해서 클릭해도 되고 키보드 오른쪽 방향키 눌러도 돼요. 오른쪽 방향키 눌러도 되고 그냥 클릭해도 되고 블럭 풀어준 상태에서 또 01-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가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02-1, 02-2 그런 식으로 다 바꿔요. 혹시 실수했으면 다시 하시면 됩니다. 자, 저는 다 바꿨어요. 총 6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미 대본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빠르게 하는 작업이고
만약에 대본이 없다고 하면은 기준 자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복사해 가시면서 하나씩 타이핑 쳐서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준 자막은 안 건드는 거예요. 이 기준 자막은 안 건들고 원본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아래쪽에만 얘들만 이용하는 거죠. 자, 됐고요. 이제 요거 그대로 그냥 이 목록 상태로 둘게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큰 아이콘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름 다 바꾸셨나요? 이제 수정을 합시다. 먼저 자막 01-1 더블 클릭하세요. 더블 클릭. 요거 더블 클릭할 때 글자보다는 여기 아이콘 더블 클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블 클릭. 또는 색깔도 괜찮아요. 더블 클릭. 글자만 더블 클릭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름 바꾸기가 될 수도 있어서 더블 클릭. 자, 창 떴죠? 그대로 두고 메모장 열어요. 자, 이제 실무 기법입니다. 실무 기법. 우리가 직접 타이핑 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면 끝나. 자, 함께 할게요. 첫 번째, 자막줄을 클릭 드래그 복사하세요. 복사. 복사했나요? 그리고 타이틀러, 보통 이제 이 타이틀러 선택할 때 이 창틀을 클릭하는 게 좋아요. 화면 클릭하지 마세요. 창틀을 클릭해요. 클릭. 이것도 컴퓨터 기초예요. 자, 그리고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그리고 그대로 입력해 놓은 글자 위로 가서 글자 가운데쯤 가서 마우스 화살표가 사라졌을 때, 마우스 화살표가 없을 때 클릭. 그리고 커서가 들어갔죠? 자, 전체 선택 단축키 눌러요. 전체 선택 컨트롤 A. 붙여넣기 단축키 눌러요. 컨트롤 V. 바뀌었습니다. 끝났죠? 타이핑 칠 필요가 없어요. 끝났습니다. 선택 도구로 바꿔서 타이틀러 닫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이 끝났어 이미. 자, 자막 2-1 더블 클릭. 다시 메모장 열어서 장면 2의 첫 번째 줄 클릭 드래그 복사하세요. 복사. 첫 번째 줄 클릭 드래그 복사. 그 다시 타이틀러 가서 타이틀러 창틀 클릭해서 타이틀러 가신 다음에 다시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글자 입력 도구 선택.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력해 놓은 글자 위로 마우스 포인터 이동한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가 사라지고 이렇게 커서만 남아있을 때 가운데쯤 클릭. 전체 선택 컨트롤 A, 붙여넣기 컨트롤 V. 이제 아시겠죠? 다 해요. 천천히 해요. 급하게 하다가 사고 당해. 천천히. 천천히 해도 빠르게 할 수 있어. 이거 숙달되면요. 자막이 100개든 200개든 금방 돼. 어머나 실수했다. 붙여넣기. 너 아니라고. 저는 장면 3 넘어갑니다. 장면 3. 저는 끝났습니다. 이걸 좀 천천히 했는데. 자, 이제 자막 작업 다 했으니까 이제 배경음악을 넣어볼까요? 자, 배경음악이 4개인가 있을 거예요. 요거 목노폰 형식을 요걸로 다시 변경한 다음에 변경해봐요. 변경하시고 배경음악을 더블 클릭 하시지 마시고 배경음악 클릭 바로 키보드 스페이스 키 눌러볼래요? 그러면 안 열고 미리 듣기 돼요. 배경음악 클릭해 놓고 스페이스 바로 들을 수 있어. 저는 이걸 쓸래요.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거 오디오 3번 트랙에 앞쪽에 시작 부분부터 맞춰서 올려두세요. 배경음악. 배경음악은 오디오 3번 트랙에 앞에 0초부터 시작 화면부터 나오게 올리시면 됩니다. 음량 맞추기 해야 되고 높이 맞추기 해야 되고 끄듬 처리해야 되고 음성 나올 때 음성 안 나오는 곳에 음량을 다르게 또 해야 됩니다. 자, 배경음악 다 올리셨죠? 그러면 따라서 합시다. 프린트물 잠깐만 볼게요. 6번의 내레이션 쪽에 보시면 2번
평균 높이 설정하는 거 있죠. 제가 음악 할 때 유튜브에서 권장하는 소리의 최대치가 마이너스 6에서 얼마까지? 그치. 마이너스 12까지를 권장하는데, 자, 만약에 이 음성의 최대 높이를 마이너스 6으로 했을 때, 이 음성이 나오는 구간의 배경음악은 이 값에서 최소 마이너스 10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20을 더하는 거야. 그래서 그 설정한 값이 이 값이에요. 배경음악의, 요건 이제 음성이 나오는 구간의 배경음악인 거예요. 만약에 음성 없이 그냥 배경음악만 나오면 배경음악이 마이너스 6인 거야. 요건 음성이 나올 때 들어가는 배경음악은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26까지인데, 26은 사실 너무 좀 작아서 제가 주로 쓰는 값이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음악만 나올 때, 음성만 나올 때와 음성과 음악이 함께 나올 때 이 음량이 다르다는 거 해봅시다. 해보는 게 좋아요. 자, 음성을요 다 선택해요. 음성만 오디오 2번 트랙 음성을 다 선택해줘요. 음성 먼저 하고 들어갑시다. 자, 음성을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선택한 음성을 오른쪽 버튼 클릭, 그리고 오디오 게인 들어가세요. 오디오 게인. 모든 음성을 다 선택하신 다음에 오디오 게인 들어갑니다. 오디오 게인. 자, 오디오 게인 들어가셔서 뜨는 창에서 이렇게 2개 이상을 설정할 때는 Normalize All Peak To라고 말씀드렸죠. 자, 위에서 네 번째 Normalize All Peak To를 선택을 하시고요. 값을 마이너스 6 입력하시고 OK 눌러요. Normalize All Peak To는 이렇게 마이너스 6 하시고 입력하신 다음에 OK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디오 파일은 조금 낮아질 거예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악 할게요. 자, 이 오디오 3번 트랙에 있는 이 배경 음악도 오디오 파형 보이게 해놓고 하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오디오 3번 앞에 펼치기 버튼 눌러서 오디오 트랙을 펼쳐주세요. 그 다음에 시작 부분에는 음성이 없죠. 그죠? 그냥 그대로 이 음악 볼륨 사용하면 되는데, 음성이 나오는 구간은 소리를 낮춰야 돼. 그래서 여기를, 이 부분을 분할하세요. 배경음악을 영상 시작 부분에서 분할, 장면 1과 시작 부분의 경계면에서 배경음악을 분할하세요. 분할. 그러면 이렇게 배경음악이 2개로 분할됐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 재생헤드 가지고 가보시겠어요? 영상 끝부분에 재생헤드 가지고 와요. 음악이 영상보다 길기 때문에 조금 끄듬 처리를 하고 합시다. 자,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 재생 헤드를 클릭해서 끌고 가시면 여기 끝에 정확하게 딱 붙어줘요. 키보드 쉬프트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생 헤드를 클릭해서 끌고 가요. 갔나요? 여기에서 재생 헤드를 2초 전진시킬 거예요. 전진. 자, 재생 헤드를 영상의 오른쪽 끝에 갖다 놓은 상태에서 타임 코드 클릭 다 지워버리고 플러스 200 또는 300, 플러스 200 또는 300 입력하시면 됩니다. 2초 더 전진시키는 거예요. 현재 위치에서 2초 더 전진. 그러면 저는 지금 52초 07 프레임이에요. 저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음악을 잘라요. 자르고 오른쪽은 다 지워버리세요. 음악을 잘라버리고 이쪽 오른쪽을 선택해서 얘를 삭제하는 거예요. 키보드 딜리트 삭제. 됐나요? 그리고 자, 여기서 음성이 끝났는데 음악이 좀 더 나오죠. 그러면 여기는 음성이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음악이 원래 소리 크기로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재생 헤드를 음성이 끝나는 곳에 갖다 놓으세요. 여기의 배경음악을 분할하세요. 이 지점에서 배경음악을 분할하십시오. 분할. 만약에 단축키 이용하고 싶으면 여기 오디오 3번 트랙을 선택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된 트랙만 컨트롤 K가 먹혀요. 그래서 단축키 사용하고 싶다? 요거 선택해 놓으시고 면도 칼로 잘라도 되겠습니다. 면도칼 선택, 분할. 자, 이제 그러면은 이제 배경음악이 이렇게 3등분 됐죠. 처음에 시작할 때 음성이 없는 구간, 그리고 장면 쪽에 음성 나오는 구간, 끝날 때 음성이 없는 구간, 이렇게 3등분을 했어요.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1번과 3번은 노멀라이즈 맥스 피크 투 마이너스 6, 2번은 노멀라이즈 맥스 피크 투 마이너스 22 해봐요. 시작 부분의 음악을 오른쪽 버튼 클릭, 오디오 게인, 오디오 게인. 그리고 이 값은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시작 부분의 음성이 없는 곳의 음량은 노멀라이즈 맥스 피크 투 마이너스 6, 오케이 눌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음성이 있는 구간은 오디오 게인 마이너스 22를 입력하세요. 음성이 나오는 구간 오디오 배경음악 오른쪽 버튼 클릭 오디오 게인 그리고 음성이 있는 구간의 오디오 게인 값은 노멀라이즈 맥스 피크 투 마이너스 22 하시고 오케이 눌러요. 이 값은 참고로 이 값은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음악을 들어보시고 만약에 이 값을 하니까 너무 소리가 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0 그래도 좀 적어 마이너스 18 그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리거나 아니면 이것도 커 그러면은 낮춰가시면 됩니다. 요건 그냥 참고용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주로 쓰는 값이라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나는 쪽 음성이 없는 구간 있죠. 여기는 마이너스 6입니다. 우클릭 오디오 게인 노멀라이즈 맥스 피크 투 마이너스 6 되겠습니다. 음성이 끝나는 구간 끝나는 쪽에 음성 없는 구간의 오디오 게인 값은 노멀라이즈 맥스 피크 투 마이너스 6 오케이 누르면 됩니다. 아직 남았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들어보시면은 시작 화면에서 장면 1로 넘어갈 때 갑자기 음악이 뚝 끊어집니다. 서서히 낮아지도록. 자, 이 방법은 애니메이션 기법을 이용하지 않고 만드는 애니메이션 기법이에요. 저를 따라서 눌러줘요. 배경음악의 분할 지점 있죠? 여기를 마우스 우클릭 어플라이 디폴트 트랜지션. 자, 자기 자신끼리 디졸브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문 애니메이션 기법으로 소리가 낮아지게 하는 기법을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이거 배우려고 그러면은 뭐 키프레임도 배워야 되고 많이 어려운데 이거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끝나는 쪽에도 분할 지점을 우클릭해서 어플라이 디폴트 트랜지션. 그러면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앞쪽에서 소리가 크다가 음성 나올 땐 소리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소리가 낮아집니다. 요 서서히 낮아지는 요 소리 요 시간은 1초에 1초. 이 단 1초만 효과 적용하더라도 느낌이 다릅니다. 궁금하면 요 효과를 지우고 들어보시고 효과 적용하지 않고 들어보시고 효과 적용하고 들어봐요. 그러면 이유를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필요하면 이 시간을 더 늘려도 돼요. 여기 기본 1초니까 필요하면 2초 더 늘려도 되고요. 시간 늘리는 거 알죠? 더블 클릭. 효과 더블 클릭하면은 이펙트 컨트롤 창이 열리고 이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듀레이션 얘를 시간을 클릭해서 200 하면은 2초가 되고 좀 더 완만하게 소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근데 1초가 나요. 왜냐하면 음성이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1초가 맞습니다. 됐어요. 1초가 딱 좋아요. 자기 자신을 분할해서 자기 자신에다 트랜지션 주는 기법은요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게 음악이라서 가능해요. 영상에는 사용하시면 안 돼. 음악이라서 사용 가능해요. 특히 이거는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을 안 배우더라도 할 수 있는 거라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좀 귀찮아서 하는 부분도 있어. 그 음악이라서 가능해. 자, 이제 아직 남았어요. 끝난 게 아니야. 끄듬 처리 해야지. 끄듬 처리. 자, 배경음악의 오른쪽 끝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어플라이 디폴트 트랜지션. 오른쪽 끝을 우클릭 어플라이 디폴트 트랜지션. 그리고 재생 헤드를 오른쪽 끝에 갖다 놓으시고 충분히 확대하세요. 효과 1은 보일 때까지 확대하세요. 적용해 놓은 효과 1은 보일 때까지 확대를 해줘요. 한 3번 정도 되네. 자, 콘스탄트 파워라는 효과가 보이죠? 이 콘스탄트 파워라는 이 효과가 영상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이 크로스 디졸브와 같은 거예요.
즉 오디오의 크로스 디졸브 효과예요. 그래서 이게 끝에 적용되어 있어서 소리가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1초 1초 얘를 3초로 늘려야 돼. 효과 더블 클릭. 시간을 3초로 늘려줘요. 효과 더블 클릭. 이펙트 컨트롤 창에서 효과 3초. 그럼 이렇게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자막의 오른쪽 끝에 마우스 포인터 가지고 와서 얘도 어플라이 디폴트 트랜지션, 자막도 어플라이 디폴트 트랜지션. 이렇게 전부 다 적용해줘요. 적용. 끝났습니다. 편집 끝. 이제 처음부터 들어봐요. 재생. 동키 전체 보기 처음부터 봐요. 제법 많은 편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괜찮죠? 괜찮죠? 부드럽게 끝나죠? 실무기법이에요. 잘 기억해놔요. 자, 됐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파일 세이브. 파일 세이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자, 이제 두 개만 하면 됩니다. 두 가지. 자, 프린트물 보시면 프린트물 썸네일 만들기. 자, 정식으로 썸네일 만드는 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실습한 영상으로 썸네일 만들기 할 거거든요. 그때 정식으로 알려드리고 오늘은 약식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 자, 재생 헤드를 시작일체 갖다 놓으시면 타임라인 클릭, 키보드 홈 키 눌러서 재생 헤드를 시작일체로 갖다 놔요. 그러면 위에 바로 제목이 나오죠. 이걸 그대로 썸네일로 사용할게요. 자, 이 화면을 그림 파일로, 이미지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 프로그램 창 하단에 버튼 있죠. 버튼 중에서 카메라 모양 버튼이 있을 거예요. 눌러봐요. 이 카메라 모양 버튼, 얘가 뭐냐면 현재 보이는 화면을 그림으로 내보내는 기능이에요. 사진 찰칵 찍듯이 이름이 있어요. 얘도 이름이 있다. 바로 엑스포트 프레임. 현재 이 프레임을 내보내는 거예요. 영상에서 프레임은 사진이잖아. 장면 한 장 내보내기. 자, 클릭하신 다음에 엑스포트 프레임 창 뜨면 항상 폴더. 자, 브라우저 클릭하신 다음에 작업 폴더를 찾아주세요. 브라우저 클릭. 폴더 창 뜨면 1초도 고민하지 말고 바탕화면 클릭. 이름 폴더 찾아 들어가고 오늘 날짜의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고 폴더 선택. 그럼 이렇게 작업 폴더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포맷은 JPEG 선택하십니다. 포맷은 JPEG. 그 이름은 썸네일. 이름은 썸네일. 브라우저 1, 포맷 2, 이름 3, 그리고 OK가 마지막입니다. 자, OK 누르시고 눌러놓고 끝났어요. 그 다음에 지금 편집한 이것을 우리가 동영상 파일로 내보내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업로드 할 수 있으니까. 자, 타임라인 빈 곳 클릭. 이 동작은 이 타임라인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프리미어한테 나 이거 영상으로 내보내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키 전체 보기. 자, 만약에 편집할 때 이렇게 확대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전체 보기 되고 축소가 됐으면 이렇게 전체 보기 됩니다. 전체 보기. 이 전체가 100%라고 했을 때 여기가 80%, 여기가 20%. 그래서 80% 보기 키가 동키예요. 그래서 그냥 통상적으로 전체 보기라고 합니다. 아, 그거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컷 편집을 하다 보면 뒤에 1, 2프레임의 짜투리가 남아. 자, 오늘 컷 편집을 해 보셔서 느끼겠지만 앞에 회색 프레임이 한 프레임 딱 남아 있는 분 계셨죠? 그게 뒤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한 개가 올라갔다. 그다음에 이 컷 편집을 하다 보면 나는 분명히 다 잘라서 버렸어. 자, 보시면 분명히 뒤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근데 이 워크 에리어 바를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까지 영상이 있다라고 얘가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지금 눈으로 봤을 때 없는 거야. 이런 경우에 그냥 내보내기 하면 이쪽 부분은 그냥 까맣게 아무런 화면도 없이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전체 보기를 하는 이유가 전체 보기, 내가 편집한 영상 끝부분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워크 에리어 바를 더블 클릭하시면 더블 클릭, 이 워크 에리어 바는 내가 작업한 영역을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 여기까지 끝났어. 끝났는데 더 가 있는 거야.
그럼 뒤에 뭔가 더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뒤쪽을 삭제를 해줘야 돼. 클릭 드래그해서 삭제를 하고 워크 에리어바 더블 클릭하면 줄어들죠? 이것 때문에 전체 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편집한 것만 영상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자, 이것도 워크 에리어바 더블 클릭,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 해주는 이유도 편집을 하다 보면 이렇게 확대되어 있는 상태에서 워크 에리어바를 더블 클릭하게 되면 전체 보기 했을 때 요만큼만 워크 에리어바가 감싸고 있네요. 여기는 버려지는 거예요. 요만큼만 영상으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보기 한 상태에서 워크 에리어바 더블 클릭하게 되면 두 가지 목적으로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내가 편집한 영상까지 제대로 되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얘가 더 길게 나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한두 프레임의 찌꺼기가 있는 거 있을 수 있어.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동작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질문이 들어와서 놀랐어요. 이거 질문 사람 잘 없는데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번거롭지만 비어 있네, 그죠? 이렇게 비어서는 안 돼. 그래서 전체 보기 하고 더블 클릭해야 딱 감싸지는 거야. 꼭 전체 보기 하시고 더블 클릭해야 돼. 알겠죠? 꼭 해야 돼요. 참고로 최신 버전은 할 필요 없어. CS만 그래. 자, 이렇게 해놓고 이 타임라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파일 메뉴 엑스포트 눌러요. 미디어 선택. 파일 엑스포트 미디어. 그 다음에 엑스포트 세팅장 뜨면 요거는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 프린트물 있죠. 포맷 눌러서 H.264 선택하시고요. 포맷은 H.264. 그리고 프리셋. 자, 요거는 포맷은 영상 저장 형식이고요. 이 형식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아래쪽에 프리셋은 영상의 규격이에요. 요거를 클릭해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필요 없고, 제가 만들어 놓은 거 HD 1080p 29.97 요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HD 1080p 29.97. 요거 나중에 설정하는 거는 마지막 수료하는 날, 그날 영상으로 대체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만 보시면 되고, 최신 버전은 필요 없어요. 그냥 다 맞췄죠. 그 세 번째, 아웃풋 네임. 이름을 내보내게 할 건데, 옆에 보면 오른쪽에 파일 보이죠? 얘를 클릭해요. 그러면 폴더 창이 열릴 거예요. 폴더 창이 열리면 작업 폴더 찾아 들어가세요. 바탕화면 클릭, 이름 폴더 열고 들어가고, 칼디 전설 열고 들어가고. 자,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간 상태에서 아래쪽에 파일 이름 클릭, 삭제하세요. 삭제. 자, 여기 이 폴더 안에 이 이름으로 저장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요 다 지워버리고 앞에 마스터 적으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그대로 적어줍니다. 앞에 마스터 적어주시고,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 이 마스터는 뒤쪽에 가도 되는데요. 단, 나는 처음부터 이거 했어. 앞에 써. 계속 앞으로. 처음부터나 뒤에 써. 계속 뒤에. 그리고 이 마스터 대신 또 최종이라는 글자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럼 난 처음부터 최종이야. 그럼 끝까지 최종. 섞어서는 사용하지 마세요. 보는 사람이 헷갈려. 그래서 둘 중에 한 개만 사용하시고요. 저는 왠지 마스터가 있어 보여. 그래서 앞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터 적고,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을 그대로 적었어요. 저장. 자, 저장 누르면 이렇게 아웃풋 네임 쪽에 이름이 들어갔을 거예요. 자, 세 가지만 기억해요. 포맷 H.264, 프리셋 HD 1080p 29.57, 그리고 아웃풋 네임. 요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 다 했으면 이제 아래쪽에 내보내기 버튼 누르세요. 내보내기 클릭. 끝났습니다. 자, 제 시간 안에 끝나서 다행입니다. 사실 오늘 좀 어려웠거든. 제가 일부러 좀 어렵게 잡았어요. 그동안 못했던 거 좀 보충하는 의미도 있었고, 사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건 좀 뺐습니다.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다시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자, 제가 여기 프린트물 드린 이유가 실제 영상 편집하는 과정을 순서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처음에 항상 새 작업 폴더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새 작업 폴더에 소스 집어넣고, 그리고 프리미어 실행해서 새 프로젝트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 가져오기 임포트하고, 편집하고, 음성과 자막하고, 음악 넣고, 필요하면 썸네일 만들고, 마지막으로 내보내기 하고, 일반적인 영상 편집 과정 그대로 적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순서 다 적어 놨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실제 실습하실 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 됐네요. 다 됐으면 프리미어 종료하시고, 세이브, 이렇게 저장할까요? 물어보면 세이브 해놓으세요. 세이브 예스. 그리고 여러분들 작업 폴더 열고 들어가셔서 마스터 파일을 찾아서 재생해서 봐요. 자, 마스터 파일
더블 클릭 재생. 영상 재생될 때 키보드 엔터키 눌러봐요. 그럼 전체 화면으로 보입니다. 재생될 때 엔터. 자, 비록 이제 함께 만들어 봤지만 프리미어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만들어 보신 소감이 어떠세요? 저번에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어의 최대 장점은 섬세함이에요. 프레임 단위로 편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섬세하게 편집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게 최대 장점이죠. 영상이 매끄럽고 세련돼져요. 근데 일반적인 좀 쉽게 편집하는 거는 프레임 단위로 하지 않아. 그냥 쭉쭉쭉 대충 그냥 줄여서 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는 거. 간편하게 빠르게 하는 건 괜찮지만 섬세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련면이 좀 떨어집니다. 그것도 뭐 취향이니까 그냥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저는 프리미어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 프리미어를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 최선의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수료하시면 프리미어를 사용하셔도 되고 뭐 다른 거 사용해도 상관없어.